자, 도산 12곡과 인형과 인간입니다. 보기부터 보시면 독자는 작품에 제시된 대상이나 상황 간의 관계를 파악해라. 그러면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번 보기는 뭔가 새로운 정보,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기에는 너무나 포괄적인,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사실은 보기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대상이나 상황 간의 관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무언가 가나 작품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잡아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가나 작품이 묶여 있구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산 12곡부터 볼게요. 12곡이기 때문에 총 12수로 되어 있고 전 6곡과 후 6곡, 그러니까 전 6수와 후 6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 6곡 같은 경우에는 언지 부분이라고 해서 좀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 6곡, 그러니까 7수부터 12수가 되겠죠. 이 부분은 언학이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도산 12곡 같은 작품의 경우에는 필수 작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 나와 있는 90, 11수 이외의 다른 수들도 같이 보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선생님이 블로그 주소를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 전문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공부하시는 자료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도산 12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수는 구수입니다. 첫 번째로 왜 그러냐면 이 고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고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주제를 형상화하고 싶은 것인지 그 주제를 찾고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찾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현 기법과 관련해서 연쇄법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쇄법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 다음에 가던 길 앞에 있네와 가던 길 앞에 있거든. 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수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주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옛 성현들, 성현도 되고 뭐 성인도 되죠. 과거 세대를 살았던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뭐 공자, 맹자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고인들은 나를 못 봅니다. 당연하죠. 고인은 옛날 사람이고 나는 현재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도 당연히 고인을 못 봅니다. 고인을 못 보더라도 가던 길이 앞에 있습니다. 네, 과거형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 가던 길은 고인분들께서 가셨던 길입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자취와 흔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가던 길을 학문 수양의 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열심히 사셨던 그분들의 모습을 본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그분들이 가셨던 길이 앞에 있으니, 자취로서 남아있으니 내가 아니 가고 어찌하겠는가.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가셨던 학문 수양의 길을 나도 성실하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10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회를 버려두고, 당시에, 이때 당시는 이제 약간의 과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내가 과거에는 그 길을 잘 갔었는데 그 길을 몇 해 동안 내가 버려뒀습니다. 학문 정진, 학문 수양의 길을 잠시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구정이 되겠죠. 어디로 내가 쏘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과거에 대한 후회, 반성, 탄식 정도가 드러났고요. 이제야 돌아왔으니 딴 데 마음 마르리. 이 딴 데가 바로 어디 하고 같은 의미겠죠.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 요 당시에 가던 길, 요 가던 길이 학문 수양, 학문 정진의 길이었다면 여기는 벼슬살이라든지 좀 정치라든지 이런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고. 네, 청사는요 만고에 푸르르고 유수는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영원성과 불멸성을 상징하는 시어들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마찬가지로 본받고 싶어합니다. 우리도 그치지 마라. 우리 인간도 이 청산과 유수처럼 그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중단하지 말자. 만고상청하리라. 네, 오랫동안 푸르리라 해서 이 부분도 역시 구수십수의 연장선에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잠깐 눈 돌렸던 그 길을 이제는 쳐다보지 않고 꾸준하게 학문 수양의 길에 정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 그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38번 볼게요. 옛사람의 행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고인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뭐 새로운 도전이요? 뭐 세모 정도로 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겠다 의지를 다졌으니까. 그래도 기대감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적 태도, 예찬까지 등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름다움도 좀 애매하네요. 그죠? 청산유수가 이제 어떻게든 끌어서 읽으면 맞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X에 가깝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의 과정. 자연과 하나 되는 거요.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자연처럼 나도 망고상처 항상 일관되게 살겠어. 이 정도의 의미였지. 다 틀렸습니다. 지식인의 부정적 태도에 대한 냉소적 인식 드러난 적 없습니다. A 부분과 B 부분. A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죠? 이 부분만 보아도 유사한 문장 구조입니다. 대꾸법이거든요. 고인도 못하고 나도 못해. 못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되면 반드시 운율감은 무조건 형성되는 것이죠. A는 모두 의문형 어구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의문형 어구, 서리법 나왔고요. 그리고 이 서리법을 통해 화자가 생각하는 바가 드러나죠. 안 가고 어찌하겠는가? 나 열심히 갈 거야 라고 하는 화자의 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못 본다. 이게 부정 표현인데 여기에서 반성이 드러나는 건 아니죠. 성인과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세대는 다르지만 그러나 학문 수양이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연결돼 있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썼던 거지. 요 부정 부분이 반성하는 자세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나오고요. A는 모두 앞구절의 일부를 다음 구절에서 반복하여 연쇄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쇄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대목이 되겠죠. B도 보시면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에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야 돌아왔으니 여기 연쇄법이 사용되고 있죠. 의문형 어구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제야 돌아왔는가, 과거에 대한 후회, 반성, 탄식 정도가 느껴지죠. 그래서 맞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 변화의 기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야 라고 하는 시간 관련 부사어가 등장을 했었고 그게 기점이 되죠.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맞습니다. B는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딴데 마음 마르리. 여기가 부정 표현이네요. 요거는 좀 세모에 가깝게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반성. 딴데 마음 말겠다. 근데 사실 반성보다는 의지가 더 드러나긴 하는데 B는 세모 정도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가의 구수에서는 고인과 나가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렇죠? 학문 수양이라는 가던 길을 매개로 해서 고인에 따르겠다는 의도가 드러나죠. 십수에서는 당시에 가던 길, 그렇죠. 학문 수양의 길이었고 딴 데가 그렇죠.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문 수양 이외에 다른 것에는 힘을 쏟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 드러나죠. 정상과 유수의 공통적 속성이 우리도 그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연결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자세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나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나는 이제 수필이 나왔습니다. 법정 스님이 이제 쓴 수필이죠. 무수요라는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데 요 인연과 인간이라는 작품이 나왔고 1문단에서 이제 바로 대비대조를 잡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바로 성인과 착자죠. 이렇게 대비대조가 선명하게 부각되어서 글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연결해가면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연결해 나가면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명료한 진리, 생동하던 언행,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성인들의 가르침이었던 반면에 학자들이 튀어나오면서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눕니다. 자신의 문제는 묻어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식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죽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성인은 산 지식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었다면 이들은 죽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성인이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이들은 인형에 불과하다. 그죠? 지식에 올가 매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형과 인간이라는 제목부터가 대비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이나 지식, 남의 흉내만 내는 거, 사색이 따르지 않는 지식이니까 사색은 좋은 거죠. 행동이 없는 지식,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지식을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 그러면서 이제 무학이라는 경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무학은 그냥 단어만 봤을 때는 배우지 말라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배움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학문이 쓸데없어, 무용해 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야. 많이 배워야 돼. 그러나 배움 자체가 없어야 돼. 코에 걸지 않고 관념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발랄한 삶, 그 경지가 무학이야. 그래서 신념이 일상화되어야 돼. 지식과 삶이 통일되어야 돼. 그리고 자신의 인격과 단절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무학의 경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긍정의 대상들이 되는 것이죠.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은 인간뿐이다. 책임 중요하다는 거죠. 무관심하면 안 돼.
나누어 짊어져야 돼.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어야 돼. 끌려가는 짐승이면 안 돼. 되게 쉬운 글이었습니다. 그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어도 수필은 어렵지 않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성인이라는 표현으로 형상화 되었었고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나온 적 없고요.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 적 없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의 과정 없었고, 부정적 태도에 대한 냉소적인 인식, 요건 드러나네요. 요 학자죠, 학자.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무학의 의미. 지식의 과잉에서 오는 관념성을 경계해야죠. 나쁜 거니까. 배움이 부족하여. 무학은 우선 전제 자체가 배움이 부족한 게 아니었죠. 많이 배웠지만 그 배움이 삶과 괴리되지 않은 상태. 틀렸습니다. 많이 배웠으면서 잡주를 자랑하지 않는 거 좋은 거죠.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된 거 좋은 거죠.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롭고 발랄한 태도 같습니다. 사자성어만 하나 가져갈까요? 요 코에 걸지 않고,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뭔지 아시죠? 자기 멋대로 쓰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이현영, 비현영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전인수, 그 다음에 견강부회 이런 애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현영, 비현영은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주 변덕스러운 태도를 비판하는 성어가 되겠고요. 아전인수랑 견강부회는 뭐냐면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막 별의별 것들을 다 끄집어다가 갖다 쓰는, 땡기는 그런 태도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아전인수하고 견강부회 하면 안 되죠. 억지 부리면 안 되고, 그죠? 관념성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막 코에 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들 정리하실 때 이런 성어들도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하가세,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기가 배운 거를 구부리는 거예요. 진리는 원래 구부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굽신굽신거리면서 세상에 아부하고 아첨하기 위해서 세태에 아부하고 아첨하다 할 때 아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구부리는 그런 태도들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